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진짜 될까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 렉스 오스프레이 XRPR이요. 시장 데뷔한 지 한 달 만에 운용자산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1억 달러 같은 경우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이 펀드는 9월 18일 미국의 CBOE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총 보수는 연 단위로 0.75%, 수탁은 앵커리지 디지털뱅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펀드가 직접 XRP를 매수하면서도 일부를 유럽과 캐나다에 상장된 XRP ETF들을 참조해서 노출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현물 보유랑 글로벌 ETF 연동, 그리고 현금 상환까지도 이런 구조들이 3단계 방식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XRP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도권 투자자들이 실제로 증권 계좌에서 XRP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겠죠. 이건 진짜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래소 계정이 없어도 브로커리지 계좌로서 XRP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시장 후에 불과 5주 만에 AUM이 1억 달러를 넘겼고요. 이 속도가 일반 알트 ETF랑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브라질의 해시덱스 XRP ETF가 지금까지 모은 게 약 5천만 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미국 ETF가 그 2배를 단숨에 채운 셈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ETF가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기관 자금이 XRP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CME는 올해 5월달에 XRP 선물을 출시했죠. 그런데 불과 5달 만에 XRP 옵션까지 추가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은 XRP 선물은 누적 47만 6천 계약, 명목 거래 금액 237억 달러, 오픈이자 14억 달러 규모로서 불어났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해지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뜻인 거고, 단순하게 코인 거래소에서 투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기관들이 XRP 가격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미국 SEC가 셧다운 여파로 여러가지 알트 ETF 심사를 미뤘던 10월달, 그 사이에 XRP ETF만이 유일하게 실제 자금을 모으면서 벤치마크가 됐다는 거고, 이건 제도권 내부에서도 리플은 이미 반쯤 제도권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무언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에버노드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준비 자산으로 XRP를 보유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트레저리 자산, 즉 회사 돈 중의 일부가 XRP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기업 금융 자산으로 진입이 시작됐다는 신호겠죠. 물론 냉정하게 바라볼 부분도 있습니다. AUM 1억 달러가 코인 ETF 시장 전체로 보면은 아직까지 작은 규모죠. 그리고 XRPR은 100% 직접 보유가 아니라 일부는 참조 ETP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변동이 나왔을 때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스펙투스에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만약에 XRP가 법원에서 증권으로 최종 분류된다면은 본 ETF 구조는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 즉 아직까지 모든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포지션을 잡는 자금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차트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ETF랑 옵션이랑 선물, 그리고 기업 보유까지도. 이건 XRP가 단순하게 코인판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다는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ETF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제도권 매수세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은 펀드의 리밸런싱 매수로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에 이런 구조들은 가격을 지탱하는 수요의 뼈대를 만들어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뉴스를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호재니까 지금 당장 사야겠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호재는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이 매수 타이밍은 수치랑 심리로서 잡을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는 방어적인 타이밍, 즉 분할 매도랑 현금 비중 확보가 필요한 거고, 조정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타이밍,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겁니다. ETF 뉴스가 방향을 보여줄 뿐이지 자리를 잡아주진 않습니다. 이 자리 싸움은 여전히 시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는 거. ETF랑 옵션 선물, 기업 트레저리까지도 모든 퍼즐들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결국에 그 구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조의 중심을 미리 보고 버텨내는 거겠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의 시야이고 리플을 믿고 성실하게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7년 동안 잠자던 고대 고래가 부활했습니다. 최근에 이 고래가 크라켄, 바이낸스, 코베 같은 이런 주요 거래소로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조금씩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매도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구조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래가 원래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지갑이에요. 이 7년도 넘게 손도 안 대던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당시 처음으로 움직임이 포착이 됐죠. 비트코인 일부 매도하면서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단기 수익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월 들어가지고 다시 거래소 입금이 이어집니다. 크라켄으로 100비트씩 꾸준히 들어가고요. 바이낸스에는 단번에 3003비트, 약 3억 달러 상당히 이동을 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이퍼리퀴드 거래소에서는 비트 숏 포지션 1억 달러 규모가 구축됐다는 리포트까지 나왔죠. 숏으로 약
2,300억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일부 포지션만 남겼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숫자만 보면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포지션 재배치예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거래소 유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익스체인지 인플로우 차트가 급등할 때마다 비트코인 단기 조정이 동반됐었죠. 반면에 고래 지갑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산 매도가 아니라 현금화 대비 포지션 조정, 이런 쪽에 가까운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펀딩비 흐름이요. 숏 포지션이 급증하면서 펀딩비가 깊게 음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생각보다 덜 빠졌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숏 과밀 구간, 즉 언제든지 숏 커버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같은 기간에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USDC 서클이 바이낸스로 유입이 됐고요. 이건 단순한 현물 매도가 아니라 선물 증거금 보강이나 혹은 해치용 자금 유입일 가능성이 많아요. 즉 고래 한 명이 전체 시장의 포지션 구조를 흔들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하게 누가 팔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음 이벤트를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최근에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100%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게 곧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재이동을 의미합니다. 고래가 지금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세팅을 한다는 거는 이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비슷한 고래 이동 이후에 단기 급락에서 빠른 반등 패턴들이 자주 나타났었고, 즉 공포 구간은 고래에게는 매집 기회였던 셈이겠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반 투자자들은 대체로 공포에 빠집니다. 이제는 다 던지는구나, 고래까지도 매도하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여요. 이 고래가 거래소로 옮긴다라고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해서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공포의 강도를 보시는 겁니다. 이 펀딩비가 음수로 깊어질수록 공포가 극대화될수록 그 안에서 반등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단기 차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신호에 가깝겠죠. 그때 현명한 대응은 단순합니다. 먼저 거래소 인플로우가 급증할 때는 현물의 일부를 비중 조절하세요. 그리고 펀딩비가 극단적으로 음수일 때는 반등 트리거로 보셔야 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유입이 관측될 때는 시장 전체 유동성 회복 시그널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 시장은 비트의 변동성이 항상 후행이기 때문에 특히 XRP 같은 대형 인프라 코인들은 이런 매크로 조정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유입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여기에 대한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일단은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고대 고래의 움직임은 시장의 구조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매도로 보겠지만 실제로는 재배치랑 준비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숫자만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는 심리의 온도가 있습니다. 공포가 짙어질수록 시장은 반대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구조를 읽어야 될 때다. 데이터는 이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용하지만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요.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투자라는 게 하루의 수익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아온 원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매일 리플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세운 투자 리듬을 잊지 않기 위한 루틴이고 매일의 다짐이자 매일의 기록인 겁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언제 샀고 언제 팔았냐보다 얼마나 오래 내 원칙을 지키면서 버텨내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급등락, 하루의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시죠. 근데 진짜 투자자는요, 그 하루의 파동보다 시간을 봅니다. 방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영상 앞에 서 있습니다. 1년 뒤, 3년 뒤, 아마 5년 뒤에도 같은 시간에 리플과 시장 얘기를 하고 있겠죠. 왜냐면 그때도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 그 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또다시 회전을 할 테니까요. 그 톱니바퀴 속에서 내가 흔들릴지 아니면 내 리듬을 지켜갈지는 결국에 원칙이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잠깐 올랐다고 들뜨지 마시고 잠깐 빠졌다고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하락이 있고 또 갑작스러운 급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세운 원칙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시간은 결국에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괜히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진짜 장기 투자의 기반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다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락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그 하락을 내 원칙으로 소화하는 힘,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실력인 겁니다. 이 시장은 변화하지만 내 원칙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나신반입니다. 하루의 등락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투자자, 그런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눌림목 다지고 지금은 1억 6천만 원 부근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일 동안의 급락으로 단기 투자자들이 지쳤고요. RSI 지표도 80에서 과매수해서 47까지 떨어지면서 과열이 식은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이 바로 시장이 진정되는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격 방어가 좋았던 알트들이 먼저 반등을 준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업비트 신규 상장된 라그랑주 코인, 비트코인 하락 때도 버텼고요. 반등 신호 나오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었죠. 이런 코인들은 추세가 유지되는 이상 한 번 더 강력한 장대 양봉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번에 당일 단타로서 수익을 냈습니다. 오후 4시에 라그랑주 진입 타점 드렸고 오후 9시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체인링크, 이 비트코인 하락 때 같이 떨어졌지만 반등 구간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였어요. 이거는 시장이 이건 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속 타점으로 체인링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8% 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진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눌림목 구간을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로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초입에서 진입하시고 양봉 고점에서 매도, 이 매매 패턴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라고 바로 또 다른 코인을 사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코인이 이미 고점이라면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눌림목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다린 타점까지 안 오고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눌리면 내 거고 그냥 올라가면 네 거다. 이게 진짜 멘탈 매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매 패턴과 실시간 타점은 우리 코인신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랑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비쌀 때 사려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